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 시즌 KBO 외국인 타자 10명의 운명을 완전히 해부합니다. 50홈런을 때린 거포조차 안심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나게 될까요? 올해 KBO 리그는 유난히 극단적인 성적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외국인 타자들은 팀의 희비를 가르는 결정적 존재였고, 어떤 선수는 단 한 방으로 시즌의 흐름을 바꿨지만 또 어떤 선수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한 구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생존 경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선수는 무조건 재계약해야 한다, 아니다. 그보단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이 논쟁 속에서 이번 시즌만큼 극명하게 갈린 해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타율과 홈런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팀 기여도와 영향력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기록 비교가 아닙니다. 각 구단의 전략, 팬들의 여론, 그리고 KBO 외국인 제도의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봅니다. 누가 팀의 믿음을 얻었고 누가 조용히 짐을 싸야 할까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소환하며 그들의 한 시즌을 냉정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야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팬들이 직접 이 선수는 꼭 잡아야 한다며 구단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5년 외국인 타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준은 이제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숫자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이었을까요? 홈런수? 타점? 아니면 팀 분위기를 바꾸는 존재감? KBO의 프런트들은 이제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OPS, WPA, 득점권 타율, 그리고 팬 충성도까지. 하지만 아무리 수치가 완벽해도 승부처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주어진 자리는 단 3개, 혹은 4개뿐입니다. 경쟁은 해마다 치열해지고 있고 미국, 일본, 멕시코 리그까지 후보군이 확대되면서 대체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50홈런을 친 선수조차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KBO에서의 성공은 더 이상 다음의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각 팀의 외국인 타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구단은 장타력 중심으로, 어떤 구단은 수비와 멀티 포지션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선수들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팀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그게 홈런이든 희생플라이든 결정적인 수비든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2025 시즌 외국인 타자들의 운명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키움의 루벤 카디네스는 실험의 실패로, 두산의 제이크 케이브는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실로, KT의 앤드류 스티븐스는 좋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부족했던 이유로, 그리고 하나의 루이스 리베라토는 반짝 활약 뒤 무너진 체력과 부상으로 각각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엔 구단의 철학과 팬심, 그리고 야구 인생을 걸고 싸운 외국인 타자들의 생존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판단자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키움 히어로즈의 루벤 카디네스입니다. 시즌 초반 키움은 KBO 최초의 이중 외국인 타자 체제라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푸이그는 부진과 부상으로 일찍 떠났고 카디네스는 남았지만 남은 이유가 실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교체 카드가 이미 소진된 탓에 그는 단순히 남겨진 선수였을 뿐이죠. 6월 부상으로 이탈한 뒤 7월 말 복귀했지만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중심 타선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팬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디네스는 한 시즌을 조용한 실패로 마감했습니다. 팀을 이끄는 힘도, 팬을 움직이는 한 방도 없었습니다.
키움은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2025 시즌. 그를 데려갈 이유는 없다. 그의 이름은 이제 실험의 마지막 잔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산 베어스의 제이크 케이브입니다. 케이브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매 경기 몸을 던졌고 수비에서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고 감독은 주장감이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력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타자에게 필요한 건 인성도 팀워크도 아닌 결과입니다. 홈런, 타점, 결정력. 케이브는 그 어느 부분에서도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시즌 중반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여름 이후 다시 추락했습니다. 두산은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많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타자는 많지 않다. 케이브의 성실함은 인정받았지만 외국인 타자의 자리를 지킬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방출 1순위로 분류되었습니다. 팬들도 아쉬움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고마웠지만 여기까지. 세 번째는 KT 위즈의 앤드류 스티븐슨입니다. 로하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된 스티븐슨은 뛰어난 주루와 수비로 초반에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습니다. 빠른 발, 헌신적인 플레이, 그리고 이례적인 기습 번트 시도까지. 한국 야구에 적응하려는 태도는 확실히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정력이었습니다. 하위 타선에서 안타를 쌓았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은 없었습니다. KT는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입니다. 득점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서 스티븐슨의 타격 스타일은 임시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팀이 원하는 건희생이 아니라 결정이었죠. 외국인 타자 쿼터가 넓어지면서 선택지는 많아졌고 스티븐슨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시즌 동안 성실함을 보여줬지만 그 이상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KT의 짧은 실험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화 이글스의 루이스 리베라토입니다. 리베라토는 플로리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투입된 대체 외국인이었습니다. 초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타율 3할에 육박하는 타격감, 날카로운 외야 수비, 그리고 팀 분위기를 살리는 에너지까지 팬들은 외쳤습니다. 이대로 정식 계약해야 한다. 실제로 한화는 7월 그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부터 타격 사이클이 급격히 떨어졌고 어깨 부상까지 겹치며 시즌 후반부에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이제 우승을 바라보는 팀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선수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리베라토는 호감형이었지만 우승 전력의 중심이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구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의 활약은 잠시 하나를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내년 시즌을 함께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네 선수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실함과 좋은 태도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 KBO의 외국인 타자 자리는 이제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승부를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서 그들은 냉정하게 탈락했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동시에 감정의 스포츠입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만들지 못한 타자에게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무대는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선수들은 숫자만 보면 훌륭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홈런왕 후보조차 방출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름은 KIA 타이거즈의 패트릭 위즈덤입니다. 그는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거포였습니다. 시즌 35홈런, OPS 리그 상위권, 장타율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홈런은 많은데 왜 이기질 못하지? 위즈덤의 방망이는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스윙이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득점권 타율은 2할 초반, WPA 승리 기여 지수는 오히려 음수였습니다. 그가 홈런을 친 날에도 팀은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무의미한 홈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KIA 프런트도 이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홈런 숫자만 보면 재계약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홈런들이 팀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기록일 뿐입니다. KIA는 올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장타력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는 것을. 수비력은 리그 평균 이하. 주루 센스는 느리고 득점 생산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위즈덤이 팀에 주는 가치는 홈런 외에는 없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 파워는 귀하다. 아니다. 필요할 때 안 터지는 타자는 사치다. 결국 구단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팀 승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타자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맡길 이유가 없다. 위즈덤의 시즌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불꽃놀이처럼 짧고 강했을 뿐입니다. KIA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더 효율적인 공격형 외인을 찾겠다는 것이죠. 위즈덤의 35홈런은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의 이름은 내년 라인업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에 가려진 민낯이 그를 삼킨 것입니다. 다음은 SSG 랜더스의 기에르모 에레디아입니다. 그는 올해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쳐 존재감이 없었고 팬들의 실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에레디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타격감이 살아나며 장타율이 상승했고 출루율과 득점권 해결력 모두 리그 상위권으로 복귀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태도였습니다. 매 경기 전력 질주, 매 타석 집중, 포기하지 않는 외국인 타자라는 이미지로 팬심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SSG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외국인 타자 제도가 4인 보유 체제로 바뀌며 전략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홈런만 치는 거포를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레디아처럼 안정적인 중장거리형 타자, 멀티 수비가 가능한 카드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리그 경험이 풍부하고 팀 케미에 녹아든 선수는 그 자체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문제는 연봉입니다. 180만 달러.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SSG는 이미 계산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모험보다 검증된 안정이 낫다. 팬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선수는 믿을 수 있다. 실제로 후반기 SSG의 상승세는 에레디아의 부활과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타격 수치가 아니라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에너지의 차이였습니다. 야구는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에레디아는 그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결국 SSG는 에레디아와의 재계약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카드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봉 일부를 조정해 재계약 구조를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떠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두 선수, 위즈덤과 에레디아는 대조적입니다. 한쪽은 숫자 속에서 무너졌고 다른 한쪽은 숫자를 넘어 존재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위즈덤은 기록의 선수였고 에레디아는 흐름의 선수였습니다. KBO의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이제 명확합니다. 숫자보다 영향력, 통계보다 결정적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5홈런을 쳤어도 방출되는 타자와 반 시즌 부진했지만 반등으로 재계약을 잡은 타자. 어느 쪽이 진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 선수일까요? KBO의 외국인 시장은 이제 감정이 아닌 계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공정합니다. 이제 남은 4명의 이름으로 향합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홈런을 유지한 데이비슨, LG의 중심을 지켜낸 오스틴 딘, 그리고 팀의 심장을 지탱한 레에스와 리그를 지배한 디아즈.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계약을 넘어 리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7번째 이름은 NC 다이노스의 데이비슨입니다. 그는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시즌 도중 여러 차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36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출전 경기 수를 고려하면 놀라운 효율이죠. 하지만 프런트가 가장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내년에도 이 몸이 버틸 수 있을까? 데이비스는 허리, 손목, 사근 부상으로 시즌 내내 크고 작은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운드 위 투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홈런이라는 희소자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 시즌 KBO 리그 전체에서
3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외국인 타자는 손에 꼽힙니다. NC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자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적응력 있는 외인을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난 몇 시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슨의 부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치는 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입니다. NC는 이미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체계적인 몸관리 시스템과 경기 출전율 보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계약이 아니라 건강을 전제로 한 동반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슨의 방망이가 살아있는 한 NC의 타선은 절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부상은 리스크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 선수. NC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워는 대체할 수 없다. 데이비스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째 이름은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입니다. 그는 검증된 중심 타자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LG는 오랫동안 외국인 타자복이 없었습니다. 보어, 루이스, 가르시아, 이른바 보르갈 트리오는 실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오스틴은 달랐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시즌 연속으로 중심 타선을 지키며 LG의 타격 밸런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올 시즌에도 그는 초반부터 강한 타격감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지만 빠르게 복귀했고 OPS, WR, C+, 타율 모두 리그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팀의 중심으로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팬들과 소통하며 동료들을 독려하고 경기 중 누구보다 집중하는 모습은 LG 팬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가을 야구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내내 타격감이 다소 흔들렸고 결승전에서도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은 결국 통합 우승을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 오스틴의 기여도는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정상 전력을 가진 팀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실험이 아니라 안정된 중심입니다. LG 프런트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오스틴을 바꾸는 순간 그 자체가 리스크다. 3년 연속 리그 상위권 성적, 팀 케미 완벽 적응, 팬들의 절대적 지지, 모든 조건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D는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LG의 전력 구조를 지탱하는 축입니다. 그의 장점은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상황 판단 능력, 타격 밸런스, 투수 분석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선수는 드뭅니다. LG는 이미 그를 통해 외국인 타자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선수. 오스틴은 그 말 그대로 LG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결국 데이비슨과 오스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 명은 리스크를 넘어선 파워로, 한 명은 안정과 꾸준함으로. NC는 그를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LG는 그를 이미 완성된 중심 타자로 정의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사례는 KBO 외국인 시장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홈런 숫자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효율과 지속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여전히 위험하지만 필요한 존재이고 오스틴은 이미 체계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카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상 많은 거포를 계속 안고 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모험을 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안정적인 중심 타자를 굳이 교체하는 게 팀에 도움이 될까요? 이 모든 선택은 구단의 철학과 팬심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다음 영상의 무대는 마지막 2명으로 향합니다. 꾸준함으로 팀의 호흡을 살린 롯데의 빅터 레이스, 그리고 리그 전체를 흔든 50홈런의 사나이, 삼성의 루인 디아즈. 그들의 이야기는 재계약 확정이라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그의 판도를 바꿀 두 이름, 그 결말로 이어집니다. 9번째 이름은 롯데자이언츠의 빅터 레이스입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지만 팀을 지탱한 조용한 엔진이었습니다. 홈런왕 후보도 아니고 대형 타점의 주인공도 아니었지만 매 경기 꾸준히 3번 혹은 5번 타순을 지키며 팀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내내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한 외국인 타자. 그 자체로도 희소한 존재입니다. 롯데는 지난 몇 년간 불안정한 외국인 타자 운용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달랐습니다. 매 경기 안정된 컨택 능력, 정확한 타구 판단, 그리고 주루 센스까지. 작은 야구의 완성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타격에는 요란함이 없었지만 점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확실했습니다. 팬들이 그를 좋아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고 늘 같은 루틴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모습이 팀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젊은 타자들이 그의 플레이를 보며 배웠고 클럽하우스의 공기는 한층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타자가 팀 문화에 이렇게까지 녹아든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프런트의 시선도 명확했습니다. 홈런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매 경기 출전하는 안정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레이스는 팀 컬러에 맞는 멀티툴형 선수였습니다. 타격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와 주루 센스까지 팀 전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존재였죠. 결국 롯데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는 외인. 그의 재계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롯데는 내년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약의 중심에는 화려한 거포가 아닌 조용히 제 역할을 해내는 레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홈런보다 값진 않다. 파워보다 중요한 내구성. 이것이 바로 레이스가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이름, 삼성 라이온즈의 루인 디아즈입니다.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됩니다. 시즌 50홈런, 158타점. 하지만 디아즈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 투수와의 심리전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 팀의 흐름을 바꿀 줄 아는 타자였습니다. 그의 방망이는 삼성 팬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상대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득점권 타율, 클러치 상황, 그리고 타구 속도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시즌 내내 일관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한 시즌의 기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삼성 프런트는 사실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은 이미 확정적입니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메이저리그 복귀 여부입니다. 디아즈의 압도적인 성적은 이미 미국 구단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그가 돌아간다면 그건 삼성의 손실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손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건을 맞춰서라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무대를 향해 떠나는 그를 존중할 것인가?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전폭적 재계약 추진 의견이 우세합니다. 연봉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디아즈는 단순한 외국인 타자가 아니라 삼성의 공격 철학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팬들 역시 한 목소리입니다. 50홈런 타자를 놓친다면 그건 범죄다. 디아즈는 단순히 공을 멀리 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뒤집고 상대 마운드를 붕괴시키는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그가 KBO에 남는다면 리그 전체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레이스와 디아즈.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한 명은 꾸준함으로 다른 한 명은 폭발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공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야구는 숫자의 게임이지만 결국 팀이 이기게 만드는 선수가 진짜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2025 시즌 외국인 타자 시장의 끝이 보입니다. 성실한 선수는 많지만 결정적인 순간 팀을 이끄는 선수는 드뭅니다. 레이스와 디아즈는 그 드문 예외입니다. 그들의 재계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구단이 승리의 방정식을 지키기 위한 필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꾸준히 팀을 지탱하는 레이스, 그리고 리그를 흔든 디아즈. 두 선수 중 진짜 KBO의 얼굴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리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